지금까지 하스켈에서 펑터가 얼마나 우아하게 동작하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C++이라면 어떨까요? 과연 카테고리 이론의 개념들을 C++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스켈에서는 디라이빙 펑터 한 줄이면 컴파일러가 모든 걸 알아서 해줬습니다. 하지만 화면의 설명처럼 C++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핵심 개념은 동일하지만 구현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템플릿, 상속, 그리고 다이나믹 캐스팅을 사용해서 직접 구현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C++로 펑터처럼 동작하는 트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정의해 봅시다. C++로 구현된 트리 구조가 있습니다. 리프 노드는 값을 가지고 노드는 다른 트리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가집니다. 이 트리 인트를 트리 스트링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보통 객체 자체의 메서드를 생각하지만 fmap은 좀 다릅니다. 컨테이너의 타입을 바꾸기 때문이죠. 트리인트의 가상 함수가 트리 스트링을 반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직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화면 왼쪽을 보면 하스켈에서 트리는 리프 또는 노드인 합 타입입니다. C++에서는 이런 합 타입을 보통 상속으로 모델링하죠. 바로 화면 오른쪽처럼 말입니다. 기반 클래스 트리를 만들고 리프와 노드가 이를 상속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fmap은 포인터를 받아서 그게 리프인지 노드인지 확인한 뒤 그에 맞게 동작하는 독립 함수로 만들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하스켈 코드를 보시죠. 데이터 트리 A는 A라는 타입 변수를 받는 트리라는 새로운 타입을 정의합니다. 이 트리는 리프 A이거나 혹은 트리 A와 트리 A를 갖는 노드입니다. 리프는 값 A를 하나 가지고 노드는 두 개의 서브 트리를 가집니다. 이 구조를 C++ 클래스 계층으로 똑같이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베이스 클래스입니다. 트리는 템플릿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가상 소멸자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트리 포인터를 통해 파생 클래스 객체를 안전하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누수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이죠. 다음은 리프 클래스입니다. 트리 T를 상속받죠. 리프는 단순히 값 하나를 가지는 컨테이너입니다. 언더바 레이블이라는 멤버 변수에 값을 저장하죠. 리프 생성자를 보면 받은 값을 언더바 레이블에 초기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값을 감싸는 아이덴티티 펑터와 정확히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드 클래스입니다. 이 역시 트리 T를 상속합니다. 노드는 두 개의 서브 트리를 가집니다. 레프트와 라이트 포인터를 보시죠. 이 포인터들은 또 다른 트리 T 객체를 가리킵니다. 리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노드일 수도 있죠. 이것이 바로 곱 타입에 해당합니다. 이제 하스켈의 대수적 데이터 타입과 완벽하게 동일한 구조를 C++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어려운 도전 과제입니다. 바로 fmap의 구현입니다. fmap은 트리 A를 받아서 A를 B로 바꾸는 함수를 적용한 뒤 트리 B를 반환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트리 A 포인터뿐이라는 점입니다. 이 포인터가 실제로는 리프를 가리키는지 노드를 가리키는지 컴파일 시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실행 시간에 타입을 알아내야만 합니다. 바로 C++의 다이나믹 디스패치, 즉 다이나믹 캐스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화면의 코드를 한 줄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입력받은 트리 A 포인터 T를 리프 A 포인터로 캐스팅해 봅니다. 만약 캐스팅이 성공하면 PL은 유효한 포인터가 됩니다. 즉 T는 리프였던 거죠. 그러면 PL의 값 언더바 레이블에 함수 f를 적용하고 그 결과를 새로운 리프 B에 담아 반환합니다. 리프가 아니었다면 PL은 널 포인터일 겁니다. 그럼 이번엔 노드 A로 캐스팅을 시도합니다. 이게 성공하면 왼쪽과 오른쪽 서브 트리에 대해 fmap을 재규적으로 호출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을 모아 새로운 노드 B를 만들어 반환하는 거죠. 물론 실제 제품 코드에서는 스마트 포인터를 사용해야 메모리 관리가 더 안전합니다. 리프 처리 부분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화면에 보이는 다이나믹 캐스트를 통해 T를 리프 포인터로 변환 시도합니다. 성공하면 PL 포인터는 널이 아니게 되고 if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f를 값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리프 B로 감싸서 반환합니다.
이는 값을 꺼내 함수를 적용하고 다시 감싸는 아이덴티티 펑터의 fmap과 완벽히 동일한 과정입니다. 이번엔 노드 처리 부분입니다. 만약 리프로의 캐스팅이 실패했다면 이번엔 노드 포인터로 캐스팅을 시도합니다. 성공하면 우리는 레프트와 라이트라는 두 개의 서브트리를 갖게 됩니다. 이 두 서브트리에 대해 fmap을 재귀적으로 다시 호출합니다. 이전 화면의 코드처럼 말이죠. 그리고 재귀 호출에서 반환된 새로운 트리들을 가지고 노드 B를 만들어 반환합니다. 이것은 두 요소에 각각 함수를 적용하는 곱 타입의 바이맵과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화면의 표를 보시죠. 하스켈의 개념들이 C++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줍니다. 합 타입은 상속으로, 패턴 매칭은 다이나믹 캐스트로, 재귀적 정의는 재귀 함수로, 그리고 타입 매개성은 템플릿으로 구현되었습니다. 결국 같은 수학적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하스켈에서는 컴파일러가 해주던 패턴 매칭을 C++에서는 다이나믹 캐스트로 직접 처리하는 것 뿐입니다. 구조는 보존하면서 내용물만 바꾸는 구조적 변화는 두 언어에서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펑터는 함수형 언어만의 전유물이 아닌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둘째, C++의 클래스 계층 구조를 사용해 대수적 데이터 타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fmap은 다이나믹 캐스트를 사용하는 템플릿 함수로 구현하여 실행 시간에 타입을 구별해 동작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은 더 많은 상용구 코드와 명시적인 메모리 관리가 필요하지만 결국 동일한 카테고리 이론의 규칙을 따른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트리와 같은 명시적인 데이터 구조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루지 않은 더 이상한 종류의 펑터가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초반에 살펴봤던 라이터 모나드를 기억하십니까? 알고 보면 그 로깅 부분이 사실은 펑터의 한 종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라이터 펑터를 탐구하고 클레이슬리 카테고리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